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미증시는 셧다운 종료 후에 좀 이에 대한 후유증이라든지 AI 버블론 다시금 재부각되면서 하락 마감됐고, 우리 시장은 어제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를 이어갔는데 아마 이건 또 옵션 만기일 때문이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의 종목 흐름은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 우리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올해 들어서 시장 경고를 70회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상승률도 높았고 변동성도 높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이름을 올렸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M&A 팀을 신설하면서 빅딜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온 상황, 그리고 또 셧다운 종료의 조선주들 다시금 올라왔고요. 반도체주에 대한 이 수요 급증 전망 여전한 가운데 반도체주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제 고점에서 조정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스탠스,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어찌됐든 이게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는 이수페타시스든 반도체 섹터 안에서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호재적인 측면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하지만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조금 버텨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데,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계속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의 조정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큰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마디로 2025년 전체 시장을 조금 바라봤을 때 어떤 전략이 더 잘 통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죠. 제가 2025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도체, 조선, 원전, 조방원, 반도체와 AI, 이 에너지 이쪽에 대한 니즈와 전략을 계속 많이 써드렸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저점 공략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여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이게 현재 시장의 트렌드이고 2025년 그리고 내년까지의 트렌드가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요 근래 반도체 섹터가 좀 눌렸습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전에 그 불확실성을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그 기대감, 여기에 집중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상승 여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반도체 투톱의 상승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승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에 대한 함수이죠. 한마디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상향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로 이어지는 실적 폭증,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반도체 쇼티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현재 국내 시장에 굉장히 큰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60만 원 위에서 매수 안내를 드렸어요. 이전 8월 28일 날 저점이라고 하는 공략 포인트를 잡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셨어도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고점에 대한 전략을 이제 매매적인 측면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이것을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보는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4분기에는 더 큰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3분기에 SK하이닉스는 D램에 대한 매출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조절을 했다라는 저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4분기에는 마진율, D램 마진율이 70%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HBM에 대한 솔드아웃까지 감안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구간. 오히려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겠습니다. 8월 28일 날 공략을 하신 분들은 정말 이 종목이 그 시가총액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기업이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저는 매력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한마디로 이 종목은 매매적인 측면보다는 우리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58만 8천 원 정도를 찍으면서 비포 마켓,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일자 외국인들의 그 시간에 장 마감 부분에서 2천억 정도에 대한 순매수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AI의 머리인 반도체와 에너지인 심장인 에너지 이런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김도영의 럭키세븐 소통 창구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분기에 더 큰 서프라이즈를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략들 세워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반도체와 에너지에 대한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하시라고 또 소통창구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본다면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에 중소형주들의 상승률이 대형주들의 상승률과 비슷해졌다는 점,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탈플라스틱 관련한 종목들 올라왔고 무엇보다도 제약바이오주가 이틀 연속 어마어마한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 안에서 주인공으로는 ABL 바이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에 따라서 연이틀 상한가 흐름 나타냈는데 바이오주 지금이라도 수익 내기 늦은 건 아닐까요? 늦었다라기보다는 대장이 정말 급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 다음 대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것은 ABL 바이오예요.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슈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ABL 바이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약 바이오 안에서 ABL 바이오와 올릭스가 가장 큰 상승력을 잘 보여준 두 종목 중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ABL 바이오를 9월 달에 10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구간에서 매수하셨는데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요청을 하세요. 분석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데 눌렸을 때 제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드리는 종목이기도 했죠. 여러 가지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홀딩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일라이릴리와의 그 기술 이전에 대한 발표가 전반적인 바이오 산업에 대한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 연속에 대한 상한가, 그리고 오늘은 약간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48에서 51% 정도까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좋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상승에 대한 탄력을 보게 된다면 10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이 대장주들을 어떤 포인트로 전략을 짜고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올해의 계좌가 완전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아직까지 기술 이전에 대한 두 건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이후 12월 달에 있을 주주총회를 통해서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 55만 원 돌파를 다시 한번 안착을 시도할 것이고요. 80만 원까지에 대한 목표가 상향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80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어떤 호흡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굉장히 크게 갈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원님과 함께 호흡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종목 점검도 받아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ESSD 관련해서 한양 디지텍 두 자릿대 급등의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는데 두 차례나 너무 좋은 종목이라고 언급을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었죠. 어제 시장에서도 15%대 폭등으로 거래 마치면서 장중에는 26,500원의 신고가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오늘 한양디지텍 수익률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수익률이네요. 77%로 럭키세븐에 7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 번 강조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이제 심텍 같은 경우를 놓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쇼티지에서 그 다음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SSD 관련해서는 한양 디지텍이 국내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종목이 머리를 막 들기 시작하는 이 구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9일이 막 머리를 드는 구간에서부터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77%라고 하는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을 해드린 그런 타이밍이죠. 한마디로 시장에서 누군가는 매매를, 누군가는 홀딩을, 누군가는 스윙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하실 건데 아직 이 AI 산업에 대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저는 대장주들의 홀딩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디지텍이 이제 신고가 돌파가 나타나면서 추가 상승이 나타날 것인데요. 제가 이번 11월 5일날 다시 한번 눌림목 공략에 대한 포인트까지 잡아드렸던 종목이죠. 목표 가격의 상향을 안내드리면서 29,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목표 주가 29,000원으로 상향 조정 도와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에이프릴 바이오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 입증에 대한 가능성 내다보게 되면서 역시 바이오주 중에서 에이프릴 바이오 어제 8%대 급등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4만 원 터치까지 넘어서서 4250원까지도 나왔는데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볼까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럭키세븐에서도 방송 안내를 좀 드렸던 종목이기는 하지만 월요일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날 제가 선물로 드린 종목인 상황이고요. 눌려도 이 종목은 조금 더 홀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바이오 훈풍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대표가 굉장히 강력한 주가 부양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적으로도 뛰어난 임상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매적인 측면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4만 원, 그 1차적인 목표 가격을 38,000원 안내를 드렸거든요. 38,000원 돌파하면서 4만 원 돌파까지 나타났는데 단기적으로 살짝 눌릴 수 있겠지만 저는 목표 가격 48,000원을 상향하면서 매매적인 측면으로 대응하시자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38,000원 목표 주가 안내해 주셨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는 4만 원까지의 돌파도 나왔고 눌림목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48,000원까지도 내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볼 수 있겠는데 사실 3분기에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기대감입니다. AI, ESS 전환의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안내를 해주시고 그 날에도 두 자릿대 급등 나왔고 그 다음날 뭐 20%대 폭등 나오면서 빼빼로데이 때 안내를 해주셨는데 2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가 전략은요? 빼빼로데이의 11일자인데 거기에 11 더해서 22%가 정확하게 달성이 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제가 1년 내내, 저희가 MTN에서 활동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량주로서 그리고 대장주로서에 대한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죠. 하루하루에 대한 수익은 작게 보일 수는 있어도 그 며칠을 합쳐놓으면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수익과 계좌가 커지는 그런 전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상한가 그 다음날 제가 딱 이 자리에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구간에서 고점을 찍으면서 목표 가격 42,000원을 시원하게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속도라고 하는 것을 조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특히 경쟁사인 대만의 코테크 회사가 지금 현재 시총을 2조 4천억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향후 2027년 정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생산량이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본다면 회로박에 대한 니즈, 두산의 폭등, 한마디로 100만 원 돌파까지 우리가 함께 하셨죠. 그런 것을 본다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단단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목표 가격을 48,000원으로 안내드리면서 동방 및 회로박 탑픽이다 라고 말씀
드리고요. 중요한 점은 이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장의 조정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이 구간에서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대장으로 등극할 수 있는 우량주와 대형주, 이쪽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건지에 따라서 연말과 또 내년 상반기에 대한 계좌가 확연하게 바뀔 것이다라고 안내드리면서 이러한 전략적인 포인트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럭키세븐 김도영에 대한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민경님께서 빼빼로는 역시 롯데지라고 하면서 위원님께서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목표주가 48,000원으로 상향 조정 도와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추가 전략은 TS에 대해서는 목표주가 68,000원 상향 조정 도와주셨고 대한유화의 경우에는 17만 원 상향 조정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 받아볼 시간인데 첫 번째 공략주는요? 대형주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야, 이 종목을 또 이 구간에서 추천을 하느냐라고 하실 텐데 저는 이 AI 산업의 추가 성장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과거의 차화정이 3년 동안의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눌리는 것 같지만 그 구간이 기회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수페타시스 매수하기가 난 정말 꺼려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관심 종목 상단에 올려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고다층 MLB에 대한 니즈가 글로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겠죠.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일도 신고가 돌파가 나타난 이 구간에서 저는 12만 원 미만에서 사고 싶어요. 이렇게 본다면 목표 가격은 14만 원을 안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9만 9천 원을 찍으면 안내를 드리면서 이수페타시스 관련 종목 안에서 탑픽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이수페타시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 손절 라인은 9만 9천 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요? 디지털 관련된 클라우드 관련된 서버 대장이죠. 가비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가비아가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가비아에 대한 기술적 분석만 안내를 좀 드리고 하단에 나갈 QR코드 럭키세븐 소통방에서 추가적인 전략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아가 이번에 다시 한번 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 안착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전고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 대한 전략과 이제 지분 싸움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3만 원에서부터 1차 목표가 3만 9천 원, 손절 라인은 2만 6,500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략주 가비아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 3만 9천 원, 손절 라인은 2만 6,5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